중요한 게 아니다. 뭐 우리가 좀 그렇지만 전부가 아니다. 넘기세요. 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이게요, 서구의 산업혁명은 기술혁신 때문에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기술혁신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걸 경제로 접목하는 건 기업이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만들어진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이 산업혁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식회사라는 법제도가 없었으면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그냥 사는 것이죠. 사회주의 기업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사회주의가 갔죠.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농경사회로 갔죠. 사회주의가 망하고 나서 제조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나타나서 전부 다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공상의 이 계급주의로 올라간 나라를 박정희가 상공농사, 상업과 공업을 앞장서고 이 사자 들어간 정치인, 공무원, 학자, 언론인을 기업인 밑에 두고 기업을 우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온 것입니다. 박정희의 어록과 그 정책을 보시면 공무원들은 기업을 열심히 모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그런 시대가 박정희 시대였던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명칭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강한 그 기업 경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일본 재벌이 만들어진 게 다 사무라이를 전부 다 기업인으로 만들어서 우대했습니다. 가능했던 것이고 중국은 박정희를 완전히 무임승차한 것이죠. 기업이 있어야 잘 된다는 경제 잘 되는 거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등소표해가지고 완전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그 숫자를 전부 다 우리를 추월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기업 주기가 잘 되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회주의 기업 경제라고 불러야 정확한 경제를 했거든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친구들이 중국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중요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이론만 하면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뭐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경제에서 가난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도 후원하는 이런 장치가 기업입니다. 그 동기가 보여지죠. 시장 경제를 안 하면 경제가 동기가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거의 농경사회도 시장 경제가 약했고 사회주의도 당하는 거다. 거기에서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동기를 더 부여하고 나머지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는 건 동기부여 장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장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과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산업혁명인 것이고 오늘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끌고 가는 것이고 이 강한 기업이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잘하는 기업을 지원해야지. 왜 못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이 달성해야지. 왜 노력하지도 않고 앉아서 받아먹겠다고 하는 국민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소위 경제적인 차별화라고 그러는 건데 이 시장, 기업,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과 기업이 제대로 대접받도록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경제 정의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 대접받는 게 경제 정의인가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망하게 됐다는 것 같다. 여기서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그래서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깃발로 내걸기 때문에 평등이 정치적인 평등이면 좋아요. 이게 경제적인 평등을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1분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경제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국가 지도자가 돼서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 원리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시장이죠. 시장 경제고 그거대로 가게 하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평등한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평등을 시장에다가 집어넣고 기업에다가 평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사보타지하고 사보타지 아시죠? 사회주의 망하게 사보타지 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대접 안 하면 전부 사보타지해서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시장에 망하는 어려움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대접을 못 받으니 전부 다 사고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어려운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걸 깨달은 지도자는 저는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는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미국 뒤집어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노벨상 받은 영장자가 한 번도 나와서 트럼프 지지하지 않잖아요. 웃기는 그 사람들은 시장은 평등하게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 뭐라고 보세요. 됐는지. 결과가 반대로 나왔잖아요. 예, 넘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더 넘기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하고 나서 선진국 배운다. OECD, IMF, 월드뱅크 가서 열심히 배워왔어. 뭘 배워왔느냐? 망하는 패러다임을 재분배 복지 체제라고 하는 망하는 패러다임을 배워오면서 잘 사는 일이라고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했는데 잘 사는 일 했어요. 그럼 잘 사는 원리는 어디 있냐? 개발연대.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 제 마을이 지원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농민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존경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중화학공을 일으켜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이 바로 대접받고 이게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민주화 이후에 그보다 박정희가 특혜줬다. 특혜가 아니라 그건 시장과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시장은 어떻게 한다고? 잘하는 기업한테 지원하는 거죠. 성과 있는 사람이 시장 가서 대접을 받아야지 성과도 없는 사람이 시장에 대접을 받으면 그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반대로 한다. 기업 다 묶어놓고요. 기업이 움직일 수가 없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다 나눠 먹자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정부가 전부 다 복지도 정부가 마음대로 만들어주고 성장도 만들어줄 테니까 편안히 계세요. 한 턴만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비슷한 사람이 돼서 5년만 더 하면 틀림없이 제가 외환위기 이상의 문제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다 했고 세계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바로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다 했는데 어디서 봄을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라. 경작가들이요, 정치인들이요, 지식인들이요, 그리고 국민들이요. 나라가 살 길은 죄송합니다. 박정희 그래서 합니다. 그 사람 유신독재 있다고 그 유신독재가 왜 한지 아세요? 복지국가 농업 중심의 나눔업 경제로 간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없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지. 반민주적인 수단이지만 이거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여러 어록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동 총리한테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남총리, 남 죽고 야 유신 헌법 이건 발이 돼? 어떻게 국민을 받아들이겠어? 이거 박정희 얘기입니다. 나는 이 헌법 고치고 그만둘 거야. 이 박정희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 관계하고 산업화 받는 이 모든 세력을 잡을 방법을 이 방법밖에 했지만은 자기는 잘못했다는 걸 한 거죠. 제가 그런 거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쓴 정책을 잘 보시면 선진국이 배워가지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다 있더라. 최근에 노벨상 받은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 말이죠. 박정희 독재 때문에 경제를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한국이 발전한 거는 박정희 독재를 청산했기 때문이죠. 박정희 이미 성공을 만들어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좀더 도대체 경제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미 하셨고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쳐다보고 배우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 넘기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기업을 제가 삼성을 10개 만들어가면 사람이요. 저는 좀 지쳤구만 저거. 신기업에 재벌 앞대비하네요. 여러분. 재벌이 10개가 되면요. 경제력이 10배가 늘어나고 군사력이 1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력이 집중돼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학자들 좋아하는 독점이야. 경제력을 남용한다 이거예요. 경제력의 남용은요, 그냥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경제력을 절대 남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서 채우면요 마음대로 해요. 경제력을 남용한다고 하는 거는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한 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으면 절대 그 짓을 못해요. 왜? 내가 가격을 하면 그 놈이 치고 들어오니까. 삼성 같은 기업이 10개만 더 있으면요 삼성이 일으킬 수 있는 경제력 남용은 가능성은 전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른 놈은 삼성을 쳐가고 뭐 실수 좀 해봐라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말하는 10개라는 것은 삼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민주당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삼성이 싫으니까 삼성을 없애야 되는 바보가 삼성을 더 만들어서 나라에 기여하게 하면서 동시에 삼성의 그 경제력을 남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센티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와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 많으면 돈을 버린다고 생각해. 삼성은 경제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겠지. 노.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만 삼성의 경제력을 쓰는 것입니다. 미국의 머스크가 돈 쓰는 거 보세요. 잘 썼잖아요. 이런 10억씩 다시 줬나? 10억씩 줬나요? 투표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돈을 쓰는 거지 그 돈을 버려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저 포인트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많이 쓰죠. 그러나 그 돈을 잘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옆에 잠재적, 현재적 경쟁자가 많을수록 행동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경제력 남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업을 만들어낼수록 좋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내가 1등을 하고 계속 뛰어오지만 옆에 1등을 쫓아오면 당황. 절대 혼자 1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나라가 앞으로 기투가 되고 국민들도 편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대체를 어떻게 끌어갈까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과 제가 말하는 경제적 참여주의라고 하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합친 체제를 지향해야 돼요. 시장이냐, 시장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잘 들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정부나 정치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그 기능은 뭐냐.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뽑는 승자는 제대로 된 승자다. 그 승자가 이기는 것이 정의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장을 리스펙트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민주주의가 되는데 그동안의 전 세계는 반대로 시장의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 라인을 그어놓고 반대로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주의 비판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장 경제도 비판하면 안 돼. 그러면 정책이 잘못되는 정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한테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도 잘 되고 하면 이런 사람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대접하는 그런 경제적 참여,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망했다. 이러면 다 망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 민주주의 전부 다요. 그런데 독재국가 중에서도 그 정책을 잘하는 성공했던 박정희, 등소평 몇 개도 있습니다. 대만 이게 다 그렇게 성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많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해보세요. 뒤에 없을 거예요. 내가 기억들을 이거 넘겨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택은 저 분명해지죠. 김문수 후보예요. 제 원고를 보고 듣기를 바래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비서관, 특별 비서관을 준다고 해서 속으로 제가 정경련이 의뢰를 하는 건데 하는 거죠. 왜 그래? 정경련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그 특보 안 만들어도 되게 정경 좀 제대로 좀 해보라고 했어요. 제 얘기도 제가 자기들이 못 챙겨. 제 이익도 되게 자기가 못 챙기는 이 경제장치를 쓰고 그리고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그런 민원 비서관을 두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최강 경제 부국을 만들어내면
중국을 부정할 게 뭐 있어요? 저 다 우리 백기만 만이에요. 강력한 기업 방법을 만들면 그런 대통령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